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을 진행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방송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방송 드립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야기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제가 제목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회의 시간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보는 지금 상황 어떠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거 뭐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알트코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많이 다 떨어졌어요. 많이 다 떨어졌고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지금 뭐 절망의 시간이죠. 지금 앞으로 더 빠질 것 같다. 뭐 경제 전망은 점점 더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안 좋은 뉴스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뭐 정답을 찾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뭐 예상을 좀 해보고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일들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커뮤니티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커뮤니티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선물 ETF가 하나 더 승인 날 것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한 두 개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숏 ETF, 숏. 숏은 뭐냐면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거죠. 하방만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롱 ETF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선물 ETF예요. 현물 ETF는 아직 없죠. 뭐 현물 ETF가 이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건 좀 나중으로 이야기할게요. 일단 롱 선물 ETF는 먼저 승인이 났었고 요번에 시장이 한참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숏 ETF가 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숏 ETF는 말 그대로 하방에 베팅하는 건데 이게 승인이 나면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 놈 뺨 살짝만 때려도 펑펑 오는 상황인데 그죠? 숏 ETF가 승인이 나면 또 시장이 더 큰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또 많이 파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결과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저기 커뮤니티로도 말씀드렸어요. 숏 ETF가 승인이 나면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 선물의 취지 처음에 생긴 목적이 뭔가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물론 수익의 극대화일 수도 있지만 처음의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선물은 해칭 수단이에요. 해칭 수단. 내 현물을 사면은 우리는 현물을 살 때는 당연히 뭐 상승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선물로 배수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는 건데 지금 선물이 지금 잘못돼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선물 투자 너무 심하게 하고 배율 너무 높게 하고 현물 투자를 해칭을 하는 게 선물인데 그냥 선물 투자만 하고 있고 선물 투자만 하면 어때요? 차트만 보게 되죠. 이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차트만 보게 돼요. 분봉 차트만 보고 뭐 그냥 상승할 것 같으면 그냥 뭐 30배, 뭐 50배 이렇게 때려버리고 뭐 10번 먹고 한 번 날리면 또 청산이고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숏 ETF가 승인이 나버리니 이거 큰일 났다. 많이 털려 나갔을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볼 때 그죠? 저는 뭐 항상 낙관론자예요. 그죠?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장은 뭐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도 나중에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왜 죽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낙관론자이고 뭐 이 시장이 뭐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낙관론자죠. 예, 낙관할 수밖에 없죠. 비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인데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상황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뭐 개인들이 잘못 투자해가지고. 근데 이게 개인들의 잘못된 투자 방식이 모여서 이런 상황이 생겼죠. 예. 지금 뭐, 디파이 문제. 그죠? 일단 선물에 대해서, 선물 숏 ETF 요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문제 넘어갈게요. 선물 ETF가 이제 숏 ETF가 생겨나면서 하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ETF는 뭐 기관들, 벤처 캐피탈들 얘네들은 원래 선물 쇼식고 롱이고 지네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뭐 이제 ETF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저런 애들, 저런 뭐 연기금 이런 투자사들 있죠. 얘네들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코인 자체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코인 자체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주식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롱은 ETF는 났었고 숏 ETF는 안 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숏이 나면은 하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요것도 생각해 보면, 자, 숏이 나왔기 때문에 해칭하고 상방을 볼 수 있다. 요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ETF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ETF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난다, 안 난다, 이제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임박했다는 이야기예요. 요번에 되지 않더라도 뭐 7월 초를 예상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아니다, 요번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한데, 7월 초에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는 조만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왜 될 것이다, 왜 될 거냐,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오는 분위기가 그래요. 될 수밖에 없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장이 이 하락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물 ETF, 그리고 리플 소송, 그리고 이더리움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중국의 기조 변화, 요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확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죠. 예, 절대. 뭐 하지만 지금 ETF 이야기는 뭐 계속 나왔고, 롱이 승인됐고 숏이 승인됐다면, 그죠? 이제는 현물도 승인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7월 초에 뭐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보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되느냐. 디파이 이야기 한다고 했죠. 디파이가 지금 기반이 어떻게 되냐,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그죠? 그리고 디파이, 모든 기반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코인에 대한 디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코인 잘 움직이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 비트코인 담보, 이더리움 담보로 달러와 이 패깅, 그죠? 1달러의 가격과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담보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루나 사탄은 이야기 안 합니다. 루나 사탄은 이야기 안 할게요. 루나 사탄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반이 코인에 있어요. 코인에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얘네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격을 받죠. 얘네들을 무너뜨리면 얘네들이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면, 그러면 이 담보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뭐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해서 이거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도가 나오다 보면, 제가 선물도 이야기했지만 선물이 청산이 되고 이러면서 급격한 하락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시작을 하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반이 코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를 해가냐면, 이제 달러, 그리고 은행의 예금, 그리고 국채,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디파이나 이런 것들도, 이 코인 디파이도 코인을 담보로 해서 코인만을 담보로 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변해갈 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 그리고 은행의 예금, 그리고 달러의 보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물론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그리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해간다는, 그전에는 코인 100%,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배경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이 달러의 중심, 이 코인의 펌핑은 뭐 그전에는 중국에서 나왔고 뭐 어디서 나왔고 이렇지만,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주도로. 그리고 우리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왜 달러의 기반인가? 원화 스테이블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안화 스테이블 없고, 그죠? 다 무조건 달러 기반입니다.
달러 이거 중요해요. 달러. 지금 뭐 코인에서도 지금 뭐 달러가 이렇게 되는 게 참 마음 아프죠. 하지만 뭐 지금 금융의 중심 뭐 미국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고, 뭐 이것도 이야기가 또 그 뭐 미국 달러가 오르면은 코인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도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한참 길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디파이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이 변해가는 모습은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거대 자본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디파이를 무너뜨리는 거는 디파이의 약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모든 것이 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코인을 공격을 해서 어느 특정 이 약점을 공격하면 연쇄작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거를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우리 이 월가의 자금이 들어왔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 초기에 이 투자금은 시장을 상승하기 위한 이 초기 투자금이 아니다.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다. 이거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죠. 얘네들이 들어온 자금이 지금은 시장을 하락을 시키고, 물론 신규 자금으로 하락을 시킨 것도 있지만, 그죠? 신규 자금, 코인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금으로도 하락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안에 내부에도 우리 스파이를 집어넣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국에 스파이를 집어넣는 이유, 물론 밖에서 포를 쏴서 공격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정보를 빼오고 내부에서 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스파이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기 자금이.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흔들면서 하락을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이 코인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아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계시죠. 예. 근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시장 안에 있으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또 다시 한번 이 시장을 흔드는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남아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이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어쩔 수 없어서 남아있든 앞으로 남아서 버텨서 누릴 것이다, 이 분들 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되게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얘기해볼까요? 이거예요. 자, 이 코인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벤처 캐피탈들, 지금 무너진 벤처 캐피탈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무너졌냐? 무리한 투자,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죠. 이 코인 시장은 얘네들은 이 시스템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번영할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해서 공격적인 투자, 무리한 투자를 했어요. 그죠? 내 약점을 보지 못한 거예요. 본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 약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왜냐면 뭐 몇 프로 안 되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공격을 받았고, 근데 지금 월가 이 거대 자금도 이제 이 시장이 이 벤처 캐피탈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이 시장을 얘네들이 탐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장을 확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이 시장을 완전히 죽이면, 물론 죽인다고 죽지도 않은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살려놔야 돼요. 죽을 똥 말똥하기엔 살려놔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게, 거기까지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죽이면 그럼 대형 자금이 코인에 다 투자를 해. 코인에 다 투자를 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삼성 회장이야. 내가 삼성 회장인데 삼성 주식 내가 100%다 갖고 있어. 100%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내가 다 100% 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이 코인 시장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을 완전히 죽여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 완전히 죽여놓고 자기네가 점령해? 그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할 건가요? 골드만에서 주고 뭐 모건에서 받고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그 최후의, 그죠? 뭐 고래들 이런 거는 일단 배제할게요. 소수 인원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이면 자기들도 못 먹어. 지금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떨굴 놈들 다 떨궜고 소수 인원만 남겨놨어요.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들? 여기서 더 떨어진들 안 나가. 그럼 얘네들은 이 선을 자기네들이 정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떨구면 몇 프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2천만 원까지 떨구면 2천만 원을 흔들어 버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2천만 원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1,000만 원이 돼도 확률적으로 몇 프로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요거를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 2천만 원까지 떨궜을 때 2천만 원을 흔들었을 때 2,000달러 20K를 살짝 무너뜨렸을 때 얼마큼 몇 프로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요거 계산됐을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 대부분 떨어져 나간다는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얘네들은 20K에서 10K까지 떨궜을 때 몇 프로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요것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 계산 몇 프로를 갖고 간다는 그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K까지 버텼다는 20K에서 털리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10K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은 털리지 않을 거라. 그러면 하락을 시키는데도 돈이 든다고 했어요.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소득이 없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이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쉬운데 이거 쉽죠? 잘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냥 흘려들어도 쉬워요. 이 시장에 다 떨어져 나가면 내가 독차지하고 싶지만 내가 독차지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10개 먹고 너네 2개씩만 먹어. 너 하나 먹고 너 3개 먹어. 나 10개 먹을 거야. 나 100개 먹을 테니까 너 10개 먹고 20개 먹어.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러면 자기네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생겨날 수 있어요. 계산이 또 틀려지죠. 복잡해지고. 그렇다면 지금이 최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자, 중국의 CBDC 이야기 드렸어요. 미국은 CBDC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방송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면 또 길어져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돼? 달러. 그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걸 담보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달러. 너네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 달러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국채, 미국 국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너네들 가만 안 둘 거야. 규제할 거야. 그 스테이블 코인 지금까지 많이 무너졌잖아. 이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공격 받았죠? 무너졌죠? 그러면 이제 구원투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장 살려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네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담보로만 하지 마. 너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담보로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 앞으로는 미국 국채 갖고 있어야 돼. 은행에 예금도 어느 정도 해놔야 돼. 달러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 살려주는 척.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다? 목표 금액이 온 거예요. 목표 금액이 온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가격이 온 거예요. 지금 가격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금 뭐 대출 받아서 또 다 들어와야 돼. 지금 연끌 해가지고 또 비트코인 사야 돼. 이거 아니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지금 또 흔들리는 분들. 제가 지금 종목을 며칠 지난주 지지난주 종목을 저희가 이제 몇 개 드렸어요. 몇 개 드려서 이제 수익을 좀 났어요. 뭐 30%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자, 수익이 나기 전까지 뭐 3일 만에 뭐 몇 프로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수익이 나기 전까지 종목을 추천해드리면 바로 이거 손절가 얼마입니까? 손절가 얼마입니까? 손절가부터 생각을 하죠. 자, 지금의 상황에서 손절을 생각할 것 같으면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의 상황은 손절이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절 의미 없다는 거예요. 손절할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러면 손절이 필요한 코인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손절이 필요 없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손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그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양은 줄어들겠죠. 그럼 나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3,900, 4천만 원? 4천만 원 넘어야지 안전한가? 아니다, 5천만 원 넘어야 안전한가? 아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은 넘어가야 안전하겠다. 이거 그럼 뭐 못하죠? 버티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장이 죽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지금 하락을 시켰다면 하락을 그 목표한 가격대까지 왔고,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미. 그러면 앞으로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커뮤니티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요번의 저점을 다시 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눈여겨봤던 코인들 야금야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커뮤니티로 드렸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지금 어떻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금이 있다? 그럼 야금야금 매수해라. 내가 눈여겨봤던 코인들 있으면 조금씩 사봐라. 비트코인을 사도 좋고, 이더리움을 사도 좋고, 알트코인, 자발트를 사도 좋고, 지금은 괜찮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장은 이제 거대 자금이 어느 정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점령 다 했어? 그럼 이제 빵빵 터지겠네. 또 이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다면, 그죠? 이제는 그 처음에 들어온 자금으로 시장을 하락시켰다면, 이제는 슬슬 자금을 투입하죠. 예. 한 번에 훅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죠? 야금 계속 들어와요. 쓱 올렸다, 쓱 내렸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지금까지 흘러온 코인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은 틀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의 거래소, 지금 코인 거래소든 주식 거래소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주식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도 매매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서도 주식을 매매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코인 시장을 죽여야 돼요? 아니죠. 살려야 되죠. 왜냐? 자기네들이 먹으려면.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들어와가지고 어느 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가격, 그들이 의도한 가격, 그게 지금 가격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버티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좀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쳐다보기도 싫고, 잘 버티셨고, 뭐 지금 떨어져 나가신 분들 안타깝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코인 안 하는 사람들, 이 코인 지금 이 상황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코인 시장에서 남들 돈 엄청 벌 때 한 번도 못 벌어봤어. 나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구나. 10원 한 장 못 벌어봤어. 근데 하락이 나왔어. 너무 고소하죠? 걔네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돼도 걔네들은 못 사요. 2천만 원, 나 2천만 원 되면, 비트코인 2천만 원 되면 좀 사봐야지. 하나만 사놔야지. 그럼 2천만 원 되면, 1700 되면, 2천만 원 왔어? 이거 1700도 될 것 같은데? 그럼 1700 되면 하나 사야 되겠다. 1700 왔어? 1500? 못 산다니까요.
못 사요. 아, 나는 비싼 가격에 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래, 내가 버텨서 내가 본전 수익까지 날 수 있어. 근데 내가 속상한 건 뭐야? 아,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작년, 재작년부터 투자했는데 나는 지금 손실이야. 근데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애들은 지금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또 더 속상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못 들어와요. 이 코인을 시작해보지 못한 애들은 지금 못 들어와요. 손절하신 분들 조금 더 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들어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못 들어와요, 지금. 비트코인 2천만 원 돼도 못 들어오고 1,500 들어와도 1,700 돼도 못 들어와요. 물론 그런 일 없습니다. 못 들어와요. 어쨌든 걔네들은. 앞으로 30% 50% 상승되면 이제 그때 들어오고, 코인에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지금 전고점 돌파 할랑말랑 그때 돼야 이제 코인 시작해봐야 되나, 아 내가 또 판단이 틀렸나.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버티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지금 이 코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들어와서 나보다 더 수익 내겠는데, 이런 속상함 잊어버리시라고. 설사 오늘 들어왔어, 조금 오르면 털어져 나가요. 10% 20% 먹으면 나간다고요. 그래, 많이 먹었어, 그래 너 배짱 30% 먹으면 걔네들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요. 아, 지금 들어온 애들 좋겠다, 아 부럽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부러움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나한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힘드셨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누리셔야죠. 7월달 6월달 말 보상 받아야 될 것이고요. 뭐 7월달 뭐 한 번에 되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보상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힘든 시간 다 지났고, 지금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지금 불안해 하시면서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좀 털려져 나가는 분이 없어야 돼요. 오늘부터는. 내일 떨려 나가는 사람들, 내일 모레 떨려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힘든 거 다 버티고 다 해놓고 진짜 마지막에 와갖고 털어져 나가면 이 사람들 내일 떨려 나가면 못 들어와요. 또 비트코인 5천만 원 돼야 들어와요.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 그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한 번은 쭉 가니까 못 들어온다? 아니에요. 살짝 올렸다가 아 늦었어, 살짝 내려오면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떨어지겠다, 기다려, 안 와. 못 들어온다고요. 지금 버티시는 분들, 힘들게 버티신 분들, 이제 앞으로 조금만 참으세요. 커뮤니티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아래 번호 있습니다. 번호 남겨주시면 뭐 저희가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뭐 힘든 상황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 힘내보자, 이런 취지고요. 뭐 앞으로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은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하나요? 하지만 뭐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 제가 지금 뭐 28분 이야기했네요. 아침에 28분 이야기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세 가지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 잘 캐치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생겨야죠. 저도 손실 구간입니다. 힘내시고요. 지금 뭐 손실 없는 사람 없어요. 힘내시고. 근데 이 내가 얼만큼 힘드느냐, 이거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틀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돈 넣었어, 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지금 앞으로는, 그전에는 이제 코인 시장 막 이 코인에 대한 것만 이렇게 막 알아보고 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거를 다 봐야 돼요. 왜냐? 월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내가 지금 월가에 이 썩어 빠진 새끼들이 어떤 쓰레기 짓을 하는지는 뭐 역사 공부 이런 게 아니라, 뭐 지났던 예전에 뭐 뉴스, 뭐 예전에 영화들, 뭐 모기지 사태나 뭐
닷컴 버블 이런 영화들만 보더라도 뭐 물론 100%를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주말에 뭐 이렇게 저도 어저께 또 오래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뭐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아는 이야기더라도 그렇게 주말에 힘들게만 보내지 마시고 뭐 내가 지금 너무 꼴보기 싫어. 아, 이 시장 너무 보기도 싫어. 그러면 이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읽을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앞으로는 뭐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앞으로라도 오늘부터라도 단 하나도 팔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자금이 있다면 지금부터 모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